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백꽃 3차 시 전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나흘 전에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내가 거절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이와 함께 점순이와 나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순이네 집은 마름이고 나의 집은 소장농이란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가 점순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계층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여러 차례 읽다 보면 그 작품이 주는 맛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옷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천 조각의 옷감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을 자주 읽다 보면 그 작품이 주는 맛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김유정의 작품은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어휘로 인해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어휘 문제를 해결하고 작품을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이 작품이 주는 웃음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품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단과 전개 첫 번째 부분 내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몇 개 제시하였습니다. 이 소설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먼저 대답을 해보시고요. 답은 끝에 제시할게요. 두 번째, 점순이가 나에게 준 감자의 의미는?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세 번째,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받지 않은 이유가 드러난 말을 교과서에서 직접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네 번째, 나와 점순이의 처지는 바로 앞에 소개하였는데요.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사람은 나였고요.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이유는 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었고 내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닭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내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받지 않은 이유는 네 집엔 이거 없지? 라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처지를 말하라면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장농, 소작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문 내용 중에서 전개 두 번째 내용 살펴봅니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동그랬다. 점순이가 들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을 못 낳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지금 전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하니까 막 이렇게 째려보다가 막 눈물이 어리어서 돌아갔잖아요. 얼굴은 빨갛게 하고 그 다음날 저녁이라고 하였으니까 사흘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자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봉당이란 표현 낱말뜻 제시하고 있는데요.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않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 그래서 이렇게 앞마당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라고 우리 집 닭을 지금 때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풀이, 원망을 닭에게 대신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화가 나죠.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에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지금 우리 집 닭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화가 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한번 주변을 살펴보고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화는 나는데 소장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못 내고 점순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점순이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앉아서 자기 집 닭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때리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점순이가 일부러 내가 내려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우리 집 닭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이제 심경을 좀 긁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점순이가 대범하고 태연하다는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쥐어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했는데요. 주먹으로 힘껏 내지르다의 뜻이 이제 쥐어지르다. 일부러 제가 내 내려오는 길목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도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물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 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점순이가 이제 나에게 닭을 던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뛰어들어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순이의 괴롭힘에 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점순애는 마름이고 우리는 소장농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여자애하고 싸울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깨를 휑하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술에 나의 이맛배기에다 물집동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너 배내 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지금 점순이가 나에게 이제 욕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낱말 먼저 확인할게요. 입대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 아직까지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비속어가 여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암탉이 풍기는 서술에 그랬는데요.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에 이제 물지똥을 갈겼는데 골병이 든 게 아닐까라는 내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속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속어를 사용하면 내용이 조금 더 사실적이고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재미, 해학적 분위기도 유발하고 인물의 심리나 성격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냥 표준어만 쓰는 것보다 비속어도 적절히 써줘야 진짜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비속어가 때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번거지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부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풀이에 채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쏟는다. 지금 점순이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자 그러면 생식기관이 불완전한 남자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요. 열번 거지 그런 매우 급하게 치밀어 오르는 화증은 열화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제대로 대거리도 못하는 것이 이제 너무 속상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화가 나는데도 집안 관계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참아야 하는 처지가 억울하고 분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욕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강원도 사투리를 통해서도 이제 웃음이나 재미를 유발하기도 하고 토속적인 분위기도 드러내고요. 비속어를 통해서도 주인공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고 이제 현장감이나 사실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저희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저희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의뢰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오이를 쥐고 와서 꿰어다가 쌈을 붙인다. 지금 점순이의 치매라고 그랬는데요. 치매 그러면 침범해서 이제 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순네 수탉은 생긴 것부터 험상궂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쌈이라면 회를 친다. 회를 친다. 그럼 대단히 신이 나서 좋아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탉이 이제 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수탉이 안 나오면 일부러 이렇게 유인해서 꿰어다가 쌈을 붙인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점순이가 계속해서 자기 집 닭과 나의 집 닭을 이제 쌈을 붙이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하나의 옷을 완성하려면 수천 조각의 옷감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아주 빠르고 흥미롭게 말이다. 초반에 인용한 글귀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와 있는 글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품 하나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도 여러 차례 작품을 읽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어휘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 차례 읽는 가운데 그 작품이 주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